작년 8월 국민권익위는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라는 역사와 상식에 반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과 괴로움을 오롯이 짊어지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공직자가 있습니다. 바로 고 김상년 권익위원회 부패 방지국장입니다. 정남 사회를 만족으로 다했던 국장의 죽음은 곧 대한민국의 권익위원회의 사망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이 비극적 사태의 최종 책임자 유철한 권익위원장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 더러운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합니다. 유철한 위원장님, 양심이 있다면, 신앙이 있는 분이라면, 공무원의 윤리가 있는 분이라면 제발 하루빨리 그 자리를 내려오십시오. 내려와서 진정으로 사죄하고 그분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는 선언을 유가족에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당신은 판사 출신이요, 교회 장로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장관급 공무원으로서 일말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년 국장님은 남이 같지요. 그런데 그 일이 어느 날 내 앞에 다가오면 그땐 여러분을 누가 도와줄 것 같습니까? 김상년 국장의 진상을 밝히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억울한 죽음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필연입니다. 고 김상년 국장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끝까지 유철한 위원장의 사퇴를 관철시킬 것을 엄중히 밝히는 바입니다. 고 김상년 국장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유철한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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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상년 국장 죽음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윤석열 김건희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저희 서울의 소리가 김상년 국장의 죽음 소식을 듣고 저희가 추모를 하면서 조촐한 분향소를 차리고 대통령실 앞에 관자 앞에서 우리가 추모를 한 일도 있습니다. 김상년 국장과 서울의 소리는 정말 우리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상년 국장이 의로운 죽음은 우리가 낱낱이 그 실체를 밝혀서 김상년 국장이 명예회복을 하고 대한민국의 권익위 앞에 동상이라도 하나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옳소! 그렇습니다. 역사는 기록해야 되고 옳은 일을 한 사람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던져 저항한 사람들 다 우리가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독립운동하신 분들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들을 추모하고 그분들을 잊지 말자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 나라가 다시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던져 나라를 지키라는 의미가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년 국장이 이대로 그 죽음이 의미 없이 묻힌다면 누가 부정에 대해서 저항하고 심지어 이런 목숨까지 던지면서 이런 부정부패를 막으려고 하겠습니까? 권익위 직원 여러분, 행안위 직원 여러분들 제 목소리 들리면 함께 좀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서울의 소리는 김상년 국장과는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분이지만 그분의 의로운 행위는 잊혀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유철한 사태 및 법적 책임까지 지을 수 있도록 고발도 하고 적절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수원이 걸리더라도 이어갈 예정이며 권익위가 고 김상년 국장에 대해서 보상이라도 하고 대통령 표창이라도 하는 데까지 저희는 계속 이어져 갈 겁니다. 그럼 제가 간략하게 써온 저희 규탄 성명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상년 국장의 희생 앞에 유철한 위원장은 사퇴하고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라.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진실을 열망하는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정문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끓어오는 분노를 억누르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기자회견장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윤석열 정권, 아니 김건희 정권이 김건희 디올백 수사 사건을 덮기 위해 한 공직자의 양심과 여론을 어떻게 짓밟았는지를 고발하는 심판대입니다. 작년 8월 국민권익위는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라는 역사와 상식에 반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과 괴로움을 오롯이 짊어지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공직자가 있습니다. 바로 고 김상년 권익위원회 부패 방지국장입니다. 정념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국장의 죽음은 곧 대한민국의 권익위원회의 사망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이 비극적 사태의 최종 책임자 유철한 권익위원장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 더러운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합니다. 고 김상년 국장은 이 사건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서 부패 방지라는 이 기관의 존재 이유를 지키려 했던 분입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는 그 양심과 전문성을 짚받고 김건희 디올백 수수가 법률 위반 사항이 없음이라는 황당무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국장님이 극대했을 고통과 괴로움은 이번에 공개된 그의 유서 아니 마지막 절구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군국장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십시오. 사건 종결 50표로 그는 매일같이 절규를 남겼습니다. 자결하시기 하루 전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방건과 관련된 여파가 너무 크네요. 왜 제 잘못으로 목숨을 치르려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법뿐이고요. 왜 제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줍잖은 정의감과 무능이 모든 걸 망쳐버렸다. 나 하나로 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공세와 비난이 없어지길 절실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어줍지 않은 정의감이라죠. 자신의 양심을 지키려다 직장 내에서 조직적인 압력과 배신감에 시달린 한 공직자의 피눈물이 이런 어린 마지막 자책입니다. 김상년 국장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 무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패 방지 전문가로서 이 모든 추악한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감을 홀로 짊어지다가 순직하신 것입니다. 이 책임은 결코 국장님 개인이 짊어져야 할 것이 아닙니다. 이 책임은 이 결정을 내린 유철한 위원장을 비롯한 권익위 순위부역에 있습니다. 이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고 김상년 국장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바로 유철한 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그가 이끈 위원회입니다. 국민권익위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청탁금지법을 통해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지키는 기관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관이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김건희의 이름 자체가 권력의 상징인데 그 권력을 이용해 명품백을 받은 것이 직무와 무관하다니 이것은 전 국민을 우롱하는 권력 방산 논리에 불과합니다. 김상년 국장님이 유서에 남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진 자와 권력자에게 더 엄격하고 약자에게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 유철한 위원장, 당신은 권력자인 김건희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하고 양심을 지키려던 국장님에게는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유철한 위원장은 지금 당장 이 모든 비극에 대해 정치적, 도의적, 행정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가진 자와 권력자에게 동격하고 좀 더 인간적인 법률 적용이 필요하다는 김상년 국장의 마지막 조언을 국민들은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옥의 반부패 법률에 정치적 악용을 그만두십시오. 이 유침을 똑똑히 들으세요. 유철한 위원장은 지금 당장 자리에 물러나 김상년 국장의 숭고한 이상 앞에 머리를 숙여 사죄하십시오. 부패 없는 나라, 공정한 사회, 서울의 소리는 고 김상년 국장님의 마지막 외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끝까지 유철한 위원장의 책임을 단지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최재형 목사님께서 덧붙여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올백을 직접 건넨 당사자로서 김상영 국장님의 죽음을 처음 접했을 때 얼마나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책임론에 있어서 저도 그분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빈소 앞에서 분명히 결단하고 내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김상영 국장님, 나는 당신의 죽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철저히 규명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악의 세력들, 조작 세력들, 권력과 혈탁한 세력들을 실명을 거론하여 낱낱이 공개하여 국장님의 죽음을 분명히 진정한 애도와 추도로 제가 보답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날이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 그분의 철저한 사퇴입니다.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철저하게 사퇴하고 그리고 모든 내막을 이실직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더 호미로 막을 것 가로로 막는 더 큰 죄의 처벌이 따를 것이고 더 많은 그 내막이 끔찍한 내막들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유철한 위원장은 그 자상한 얼굴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얼만큼 윤석열 김건희를 비호하고 김상영 국장을 압력을 가했는지 부위원장과 함께 얼마나 탄압을 했는지 이실직고 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응당한 처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승윤 부위원장 교육감 선거에서 떨어져서 어디서 뭘 하는지 대학 교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승윤 부위원장 당신의 모든 그 행적 김상영 국장을 직접적으로 죽음으로 내몬 당신의 그 모든 악의 처사들은 결코 간과되거나 은폐되지 않을 것임을 아시고 법의 처벌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 직원분들께 호소합니다. 내부 고발을 해 주십시오. 공익제보를 해 주십시오. 그때 있었던 모든 그 내막들을 하나하나 언론과 서울의 소리와 경찰에 제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김상영 국장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권익위 직원 여러분들 꼭 제발 여러분의 동료가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선배가 죽고 여러분의 후배가 죽고 여러분의 동료가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 고상만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동계에 전태일이 있었다면 국민권익위원회 전태일은 바로 김상영 국장님입니다. 이분은 모든 청렴한 공무원들의 사표이고 국민권익위원회 영원한 별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단지 순직 처리하는 것으로 보답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순직 처리를 윤석열 정권이 해준 거는 입막음조요, 자기네들의 사건이 비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겨우겨우 순직 처리를 해준 것이고, 진짜 이분은 위대한 공무원으로 동상도 건립되고 전기도 출판되고 이분의 명예가 그렇게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옳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김상영 국장의 실명을 최초로 세상에 알리고 그분의 빈소를 영구적으로 관저 부근에 차리고 그 실체를 알린 우리 서울의 소리, 그리고 백은정 대표님,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항하여 싸웠던 모든 건전한 대한 매체 언론인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다시 힘을 합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진상규명위원회는 유명무실해질 것이고 진상규명위원회는 발족조차 무산될 것입니다. 유철한 국민위원장이 하루빨리 사퇴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고 진상이 규명되는 것이고 하루빨리 김상영 국장의 죽음이 명예가 회복되는 길이니까 교회 장로님으로 알고 있는 유철한 위원장님, 양심이 있다면, 신앙이 있는 분이라면, 공무원의 윤리가 있는 분이라면 제발 하루빨리 그 자리를 내려오십시오. 내려와서 사죄하고 그분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는 선언을 유가족에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당신은 판사요, 판사 출신이요, 교회 장로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장관급 공무원으로서 일말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진상규명위에서 유철한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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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들은 내부 고발을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고 김상영 국장 희생에 따른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 사퇴 요구서.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것이었으며 실무 책임자였던 고 김상년 부패 방지국장은 극심한 괴로움과 자책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김 국장은 유서 형식의 메시지에서 가방권과 관련된 여파가 너무 크다, 제 잘못은 목숨으로 치르려 한다는 절규를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자책이 아니라 국민 권익위 내부의 압력과 구조적 부패가 한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몰아간 증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지키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권익위는 권력의 방패로 전락했습니다.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가 직무와 무관하다는 결론은 국민을 우롱하는
부패 권력의 방탄 논리에 불과했습니다. 고 김성년 국장은 무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무 책임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홀로 짊어지다 희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책임은 결코 개인 단 한 명에 있지 않으며 권익위 수뇌부와 특히 위원장에게 있음은 물론 권익위 모든 내부 구성원 내 함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유철한 위원장은 고 김성년 국장의 희생 앞에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자진 사퇴하십시오. 권익위는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혁에 착수하십시오. 반부패 법률의 정치적 악용을 중단하고 권익위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십시오. 고 김성년 국장의 마지막 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년간 만든 제도를 제 손으로 망가뜨렸다. 부패 방지 분야 전문가로서 쌓은 자부심이 김건희 사건 때문에 무너졌다. 이 사건이 종결 처리될 줄 몰랐다. 부패 방지 분야에 한평생을 바쳐온 내 과거가 다 부정당했다. 가진 자와 권력자에겐 더 엄격하고 약자에겐 좀 더 인간적인 법률 적용이 필요하다. 유철한 위원장은 권력자에게는 관대했고 양심을 지키려던 공직자에게는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따라서 유철한 위원장은 정치적, 도의적, 행정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서울의 소리는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탐사 보도한 언론으로서 고 김성년 국장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끝까지 유철한 위원장의 사퇴를 관철시킬 것을 엄중히 밝히는 바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많은 적지 않은 공무원분들이 또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듣기도 하고 또 감시 아닌 감시도 하고 기록 아닌 기록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30년 넘게 인권운동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 참 많이 억울한 호소를 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하면 누구나 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억울함을 본인 힘으로 다 해결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자기가 똑똑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남의 억울한 일에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남의 억울한 일에 함께 어깨를 걸어주는 사람, 바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억울한 일을 안 당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인권운동하면서 배운 공부 철학입니다. 여러분, 김상현 국장님은 남의 일 같지요. 그런데 그 일이 어느 날 내 앞에 다가오면 그땐 여러분을 누가 도와줄 것 같습니까?
김상현 국장의 진상을 밝히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억울한 죽음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필연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분노하십시오. 그리고 각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한 번씩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남을 돕는 것도 아니고 김상현 국장을 돕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을 돕는 것입니다. 지금은 억울한 일이 없겠지만 앞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를 돕지 않고 어떻게 남이 나만 도와줄 것을 기대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부디 오늘 이 서울의 소리를 함께 경청하시고 들어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오늘 김상현 국장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권익위 유찬원 위원장 면담에 들어갈 텐데, 권익위 위원장 한번 가서 만나서 왜 그랬는지, 이 사람이 판사 출신인데 유명한 판사수시죠. 향동혁 판사, 나경원 판사, 유철환이 판사, 이 세 판사가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3급 고위 공무원이 자기들이 지금 범죄를 의익하려고, 저희는 이게 일반 민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 민원이 아니든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일반 민원이 아니니까 지금 이 사안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일반 민원 같으면 민원실에서 해결했겠죠. 위원장이 사퇴하는 문제니까 거기서 내려오라고 하세요. 안 내려오니까 그러죠. 안 내려옵니다. 지금 좀 1시간 이상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지금 전달해주고 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비키세요, 빨리. 비켜줄게 하지 말고. 그럼 안내를 서줘요. 유철환! 이놈아 나와! 최소한 저 유철환 이 비서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놈이 말이야, 기거지 똥꼬맹이나 반놈이 권익위원장이라고 앉아있는 게 맞냐고. 이게 그렇잖아. 여러분들은 우리가 아무 이해관계도 없고, 여러분들도 진실을 알면 분노할 거라는 거 알아요. 인간이라면 이런 사건을 보고 분노해야 맞는 건데, 여러분들은 소환이 없어. 분위기가 안 나니까 유철환! 내가 이놈아! 왜 못 만나게요? 왜 못 만나냐고. 민원 씨하고 여기하고 나는 여기서 저기는 억지로 하는 거야. 민원이 만날 수 있잖아요. 국민이. 유철환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우리가 사퇴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지금 안 돼요. 올라갈 수도 없고 거기 다 막혀가지고 못 올라가서 이제 대신 그러면 전달하고 수령장을 받아다 달라 해서 왔는데, 고상만 선생, 오늘 지금 첫 번째 권익위가 인권위는 관심을 많이 갖는데 권익위는 좀 멀리 떨어져서 사실 여기가 더 중요한 데거든. 아, 그럼요. 관심이 없는데 오늘 어때요? 이 기자회견 및 사퇴서 전달 이 부분을 전문가가 봤을 때 잘 했는 건지 어쩐지. 오늘 저희가 와서 권익위의 태도를 제가 직접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걸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그야말로 표리부동하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 있거나 아니면 대단히 오만한 게 아닌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 와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유철환에 대한 사퇴 요구서를 전달한 것이 전부라고 착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착각이고, 윤석열이가 내란 수계로 쫓겨날 때 그 시작이 처음부터 화라산 같은 불덩어리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조금씩 불이 붙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하는 건데, 김상현 전 국장의 죽음에 대해서 진상규명하는 것, 이것은 오늘이 사실상 이 세종에서 첫 시작인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권익위원회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이 태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2026년도에 우리 서울의 소리를 시작으로 국회와 청와대
예, 민원을 요구하고 문제를 제기해서 끈질기게 반드시 그 한을 풀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최재형 목사님이 점심도 못 먹고 지금 우리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이렇게 몇 시간을 있었는데 뭐 결국 직접 유찬환 위원장을 보지도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수령증까지 아까 읽었던 그걸 이렇게 받아가지고 오셨는데 어때 오늘 이 사건에 엄청난 책임을 느끼게 되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첫 어찌됐든 우리 고상만 위원님의 그 아주 귀한 말씀처럼 오늘이 이 국민 권익위가 쇄신되는 아주 역사적인 트리거가 되는 날, 그 첫 번째 케이스로 유철환 위원장이 겁을 먹는 날이었다. 겁을 잔뜩 집어먹는 날이었다. 우리 중계차가 와서 기자회견하고 또 이 건물 앞에서 또 기자회견하고 민원실에서 또 우리가 좀 절차를 밟기 위해서 좀 시끌시끌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것을 수령하라고 집요하게 제가 요구해서 결국은 그들은 거부했지만 민원실 직원을 올려보내서 받았다고 하는 수령증, 이 수령증을 써준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수령증을 받았다는 거는 이미 우리의 사퇴 요구서를 그들이 이제 수령을 했다는 거니까 인지를 못했다는 말을 못할 거 아닙니까? 어느 시민단체가 됐든 이 사건의 주체가 되는 서울의 소리의 사퇴 요구서를 받은 거니까 그것으로도 오늘 대만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뭐 이걸 아무도 안 하고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내란 일어난 후에는 거론도 못하고 우리도 모든 부분에 고 김상현 국장한테 죄송한 마음이고요. 아까도 주차 얘기했지만 이런 의로운 사람들이 의로운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뭐 과거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훌륭하신 분들 우리가 기리고 동상도 세우고 세종대왕도 동상 세우고 이순신 장군도 동상 세웠지만 거기에 못 미치는 김상현 국장의 죽음이지만 공무원 세계에서는 나는 이런 의로운 죽음 처음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김상현 국장은 그 카드 법인 카드도 안 쓴 사람이라고 나는 우리 고상만 선생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청백리한 의로운 사람을 이 이재명 정부에서 포상을 못 한다면 누가 그 의로운 일을 또 목숨 걸고 하겠냐 이런 생각에 서울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뭐 1년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이 책임자들 완벽하니 사과하고 법적 책임까지 받는 그런 방법으로 또 서울의 소리가 시작하면 끝을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생소한 걸 겁니다. 들어보지도 못하고 김상현 국장이 누군지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한번 AI한테 물어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고 서울의 소리가 제일 많이 보도하고 그 문제 제기를 해왔고 또 고상만 선생이랑 같이 좀 해왔습니다. 우리 인권위원이시던 고상만 의원이 다시 이재명 정부에서도 인권위원 일을 좀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150만 구독자와 함께 걸어온 민족언론 서울의 소리. 우리는 오늘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탄압과 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시민의 목소리, 국민 주권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갑니다. 언론을 넘어 영상과 소리, 현장과 기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널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바로잡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그 사명과 각오를 마음에 새기며 서울의 소리는 오늘 또 한 번 새롭게 출발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의 길도 시민 여러분과 나란히 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